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 그 중심에는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를 나온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파면 후 첫 주말 강원도에서도 민주주의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가 열렸는데요. 시민들은 생각이나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탄압이나 차별받는 게 아닌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그렸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환호할 때도 있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 열린 시민승리 보고대회. 엄숙했던 과거 집회 때들과 달리 함께 축하하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이번 자리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등과 차별 철폐, 비정규직 없는 세상들, 앞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상이 곳곳에 그려졌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서로 대치하지 않고 화합해서 하나가 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상사태라는 이유로 군경을 앞세워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훼손했던 과거 역사를 되살리려 했던 대통령의 파면은 이제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시민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생각이나 정치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탄압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다 같이 존중받는 세상을 희망했습니다. 앞으로 사회대 개혁을 이야기할 때도 차별과 혐오를 배제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상대방을 대화와 토론 등 민주주의 질서가 아닌 군병력의 무력으로 제압하려 하며 허물어뜨렸던 인권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지역 시민들이 먼저 나서겠다는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또 평화와 평등, 생태의 가치를 다시 복원시키고 노동이 존중받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원주에서부터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헌법 1조 1항을 되새기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권력자도 다른 정치적 견해들을 인정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해 동료 시민과 협력하는 자세로 공적 의사결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싸워왔던 대로 또 예상했던 대로 국가 긴급권의 남용의 역사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시민들은 상처 입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여가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릉의 외손자를 자처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 이후 파면이 결정될 때까지 123일을 지켜보면서 지역의 민심도 요동쳤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는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박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이 넘는 57.3%가 윤 전 대통령에게 투표한 강릉 지역. 2년 뒤 치러진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참패에도 권성동, 이철규, 이양수 의원은 동해안 벨트를 지켜내며 당 지도부와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등 주요 수건 사업도 물꼬를 트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로 혼란이 시작되고 윤 전 대통령의 독주를 막지 못한 이른바 윤핵관, 도내 친윤 국회의원들에 대한 민심도 돌아섰습니다. 성난 도민들이 결집한 1차, 2차 강원 도민대회는 모두 권성동 의원 지역구인 강릉에서 열렸고 지역 유권자들의 실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윤석열이야 원래 고집불통이라 남의 말 죽어라 안 들으니까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고 권성동 의원은 끈 떨어진 가방 붙잡고 도대체 뭐 하십니까? 내란 직후 몸을 낮추는 듯했던 국민의힘이 시간이 가면서 내란을 축소하거나 두둔하고 급기야 부정하자 피로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이끄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점에 있고 친윤 대표 인사로 윤 전 대통령 비호에 나선 이철규 의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조건 편들 그거는 안 되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그만큼 잘못됐으면 그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마침내 내란 사태 발발 123일 만에 헌법재판소에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자 민심은 이제 새로운 정치를 향하고 있습니다. 구태 정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좀 물갈이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이게 좀 물갈이를 해서 조기 대선 국면 속에서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당내 주도권은 일단 유지되는 가운데 싸늘해진 지역 민심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이후 검찰을 향한 비판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방패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탄핵 인용 이후 개혁의 최우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목포 MBC 문현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건 검찰입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 여러 정황과 증거가 제기됐음에도 검찰은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검찰이 공정한 수사기관이 아니라 권력을 방하는 정치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오며 단순한 개혁을 넘어 해체 수준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 우리가 봐왔던 검찰의 그 횡포 이런 것들을 싹쓸이해야 되죠. 이제 다음 단계는 바로 검찰의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김건희 씨의 정계 진출설까지 불거지며 검찰과 정권 간의 밀착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의 정치행보 가능성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최근 수사 방향과 조직 운영에 대한 조심스러운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검사들 사이에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검찰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도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검찰에 대해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단지 한 정치인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는 권력과 사법기관의 유착 가능성, 그리고 그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더 큰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도내 여야 주요 정당이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이번 주 중앙당 차원의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이달 중 예비 경선에 이어 본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고 대선 준비를 위한 재정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각 지역별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조직 정비에 나섰다며 중앙당의 일정과 지침에 따라 차질 없이 대선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 투입됐다가 추락한 강원도 임차 헬기의 블랙박스가 모두 불에 타 당국이 사고 원인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헬기 교신 기록 자료 등에 따르면 사고 헬기 블랙박스가 전소되고 해당 지역 무선 교신 기록을 관할하는 오선 중앙방공통제소와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는 사고 헬기와의 무전 기록도 없습니다. 강원도는 사고 지점인 경북 의성과 거리가 멀어 무전 교신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사고 당일 기상 상황도 매우 나빴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가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거래 사고 예방을 강화합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8월 구성한 부동산 불법 행위 모니터링단과 함께 무등록 무자격 중개 행위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중개 대상물의 가격과 면적 등 주요 정보를 허위 또는 은폐 축소한 부당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태장 이동 북부권 노인복지관에 이어 단계동에 남부권 노인복지관을 건립합니다. 원주시는 이달 초 남부권을 담당하는 무실 노인복지관 설계 공모에서 최종 후보작을 선정하고 곧 착공에 들어가 내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무실 노인복지관은 144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연면적 2,8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앞서 2년 전에는 태장 이동에 밥상 공동체 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지상 4층, 연면적 2,800제곱미터의 북부권 부건 노인복지관을 개관했습니다. 이번 주 강원도의회와 강릉시의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제3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내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려 강원도 경제진흥원장과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위 구성 결의안과 강원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 등의 각종 안건 심사가 이어집니다. 제3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도 오늘부터 1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려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활동을 벌입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수능과 의대 정원이 미궁에 빠지며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6월 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수능 기조가 어떨지 몰라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고 당장 6월 3일 모의평가 일정도 대통령 선거일과 겹치게 되면 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정부의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